800조가 돼요. 2배, 약 1.5배 늘어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800조에서 200조만 쓰는 거야. 나머지 600조는 배당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예산 충분해요. 무엇 때문에 여야 정당에다가 450조를 줍니까? 당장 돌려받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돌려주세요. 우리 당 가지고 거 8억 4,200 돌려달라면 내가 돌려줄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는 그 돈이 반가운 것 같습니까? 반갑지 않습니다. 이 국가의 예산이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자체 의원들 월급 안 준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야 지자체 의원 만들었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돈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놓고서는 공천할 때 뭐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또 월급 안 준다고 해놨다가 1년에 1조 7천억이 나가요. 지자체 의원들 유급으로 만들어가지고 연간 1조 7천억. 국회의원들 연간 1조 8천억.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도 후원금이 있는데 어디 대한민국 직장에 공무원이 후원금도 받고 월급도 받고 그런 직장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 장관이 후원금 받나요? 대통령 후원금 받나요? 국회의원들은 월급도 받고 후원금도 받고 대통령도 지금 돈 1억 안기부 돈 받았다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몇 억씩 후원금 받아도 괜찮다. 그렇게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야. 여러분들은 방정식 좀 배워요. 방정식. 자기들이 법을 만든다고 해서 자기들은 월급도 받고 뇌물도 받고. 여러분 후원금이 그게 뭡니까? 뭔지 아시겠죠? 합법을 가장했을 뿐이야. 어쩌다가 후원금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합법을 가장한 거지. 맞아요. 그 대통령도 후원금밖에 하고 장관도 후원금밖에 해? 왜 국회의원들만 후원금 받아? 그 수금하러 다니는 게 국회의원입니까? 1년 1중에 후원금 때문에 만나는 사람 수가 국사를 국민을 위해서 다니는 수보다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면 어떻게 생각할래요? 어떻게 생각할래요? 후원금 받는 거 로비하러 다니는 게 국회의원입니까?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이 뭐 후원금, 월급이 뭐 월급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아니 국민을 눈 감겨놓고 국민을 아웅하는 겁니까? 국법을 만드는 자들이 제일 청렴해야 되고 제일 올바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후원금도 받고 월급도 받고 비행기는 1등석 타고 다니고 국가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 자, 800조 중에 813조 중에 600조 국민배당으로 가져가요. 또 그거 보십니까? 세금 36가지를 한 가지로 통폐합하면은 매년 100조가 세수가 늘어나요. 탈세가 안 잡힌 탈세가 없어지니까 전체 매출에 흑자를 받든 적자를 받든 세금이 몇 퍼센트 이러면 탈세가 안 되는데 흑자 본 거는 세금을 매기고 적자 본 거는 안 매기고 전부 적자로 둔갑해버려요. 이 사람들이. 이해갑니까? 모든 것이 조작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최고의 세금 전문가들을 고용해가지고 직원으로 쓰면서 그 세금 안 내는 방법 다 연구하고 있죠. 그죠? 그거 이제는 안 돼요. 그냥 세금 전문가도 필요 없어. 전체 매출의 몇 프로 세금이. 흑자 적자 그런 거 우리 못 믿어. 얼마든지 매입자를 조작해. 자기들이 만든 회사에서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나중에 회사 망했다고 없애버려.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순전히 매입자를 사고 팔고 이런 시대에 지금 세금제로 그대로 두면 됩니까? 안 돼요. 국민은 가만 앉아서 도둑질 당하고 고생만 사서 하고 있는 거야. 얼마든지 세금이 제대로만 거치면
대한민국은 세계 12 부자 국가인데 국민의 생활은 세계에서 98번째로 가난할 때하고 똑같대? 그때보다 더 못해? 이건 뭐가 잘못됐어요? 세금 거두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거야. 내가 정말 피를 토해야 되겠습니까? 눈 가리고 국민을 속이지 말라 이거야. 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 더 이상 더는 못해요. 제대로 된 세금 탁탁 통합하면은 거기서 100조가 더 그쳐. 또 고소득 탈세자들의 1년에 200조 정도가 더 그쳐. 그럼 300조가 늘어났죠. 500만 특수사업자, 직원 많은 브로커, 병원에도 환자를 소개해주면 코미션 받아. 변호사한테 코미션 사람 소개하면은 코미션 받아. 의사한테 환자 소개하면 코미션. 뭐 뭐든지 어디든지 복덕방에 부동산 업자한테 갖다 소개해줘도 중간 사람이 코미션 받아. 특수사업자야. 브로커. 이거 한 500만 명 만들어놓으면 지금 세금 세고 있는 거 한 100조가 더 들어오고. 지금 말이죠. 골프장을 하나 파는데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 어떤 사람한테 좀 팔아달래. 팔아주면 200억 주겠대. 그럴 수 있죠? 복덕방 가서 200억 주고 팔아달라고 하면 팔 수 있나? 못 파니까 일반 사람한테 부탁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소개해줘서 그 200억 세금 낼까요? 낼까요? 안 냅니다. 네, 그거 200억 받은 거 알면 그냥 그 사람 감옥 가요. 변호사법 위반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200억 꿀떡 지하실로 들어가면 그 돈이 어디로? 통장에 못 넣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압니까? 그럴 때 그 소개해준 유능한 그 사람은 200억을 개인적으로 숨겨. 맞아. 그럼 1년에 이런 식으로 썩싹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얼마인지 나는 알아요. 그거 세금 한 100조가 더 들어와. 그러면 이 돈이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그런데다가 또 거기서 100조가 들어와요. 200조가 들어와요. 또 전국의 교도소 아니 강간범 살인범 강도가 일반 아무것도 아닌 범죄자들하고 한 방에서 자요. 내가 가봤잖아. 한 방에서 잔단 말입니다. 오늘 자는데 옆 사람은 살인범이야. 저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야. 옆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강간범이야. 또 옆에 있는 사람은 강도야. 5만 가지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어. 1년 내내 몇 년 동안 기가 따갑도록 들어. 교도소 보내는 거예요. 이거 나라 망하는 겁니다. 전부 벌금 제도로 해. 강력한 범죄자들은 특별 감옥소 하나만 있으면 돼. 특별 감옥, 강력범 감옥 하나만 두고 다 벌금 제도로 다 풀어줘. 가서 다시는 한 번 더 할 때는 벌금이 더 높아져. 그래서 벌금 못 낸 게 얼마 딱지가 딱 붙어 있어.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범죄자의 길을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점점 줄어들게 돼. 사기를 쳤다. 그러면 그 사기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금을 내야 돼.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사기 한 200억 치고 감옥에 가서 한 달, 한 6개월 있다 나와. 그게 해볼만 하다 그래. 감옥에 가서 그래 내보고. 다음에 또 한 200억짜리 하나 할 게 있는데 다음에 또 감옥 가서 한 1년 있으면 될 거래. 그럼 이게 뭡니까? 이런 법을 없애는 것은 벌금형으로 전부 바꾸는 거야. 감옥 안 보내. 웬만한 사람은 사기 쳤다. 그거 몇 배 돈 물러내게 벌금 때려. 알겠죠? 나가고 싶으면 숨겨놓은 돈 내놓으면 나갈 수 있어. 아니 벌금 안 낼 수 있어. 맞죠? 그러니까 벌금 제도로 해가지고 가능한 국민들이 나쁜 데 물들지 않게 감옥에 가서 교육받지 않게. 그래서 범죄 교도소가 범죄 학교야. 범죄 양성소야. 알겠죠? 그래서 나는 검찰청 40대 때 검찰청 상임 선도위원을 해가지고 전국 교도소를 다 가봤어요. 가서 죄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봤어. 젊은 나이에. 내가 그 신분증 봤죠? 내 지갑까지. 저 오지 말고 저까지.
지갑 좀 가지고. 이 신분증 보이죠?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청 상임선도위원 있죠? 여기 서울지방검찰청 신분증이야. 그럼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냐? 이것을 가지고 전국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봉사활동 했죠? 오래 했어요. 내하고 박상중 스님이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 전국 교도소 제소자 후원회장이야. 그런 사람하고 내하고 교도소 드나든 게 수천 분이에요. 그래 가서 제수들하고 대화를 나는 엄청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럼 그걸 우리는 검사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젊은 나이에 했다 이거죠? 그때 신분증이에요. 그런데 법무부가 교도소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 그거 죄수들 먹이 살리는 거, 거기에 더 이상 돈 쓰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를 국민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여성부 해체, 통일부 해체, 교도소 해체. 아시겠죠? 그런 거 없애고 취업부, 노동부 이름을 취업부로 바꿔. 노동부 이름을 취업부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졸업자가 취업을 하겠다. 그럴 때는 회사 가서 이력서 내는 제도는 없어져. 취업부에다 이력서 딱 내면은 취업부가 전국 기업체하고 네트워크로 형성돼. 알겠죠? 이 회사 저 회사 가서 면접 보는 일은 없어. 알겠습니까? 취업부에 가서 면접 봐. 거기에 각 기업체 사람들이 와서 탁탁탁. 무슨 말인지 알죠? 본인이 우리나라의 자기와 같은 스타일을 원하는 기업체가 몇 개 있는지 국가에서 쫙 뽑아내. 그리고 거기서 단계적으로 자기가 면접을 해.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취업 국가 책임져요. 만약에 그 젊은이에게 취업을 못 시키면 국가가 배상을 해요. 알겠죠? 취업 국가 책임져요. 알겠습니까? 그 아들이 지금 청년이 취업을 못했다. 부모가 그렇죠. 이런 시대는 없어. 좋아 안 좋아요? 좋죠? 취업 국가 책임져요. 그래서 지금 취업을 원하는 자가 몇 명 밀려있다. 딱 나와. 그런데 취업을 원하는 자는 몇 군데가 있다. 통계가 취업부에 다 나와 있어. 알겠죠? 이렇게 간단한 걸 갖다가 애들이 어디다 이력서를 냈다가 당해가지고 자살을 결심한다는 거야. 모욕을 당해가지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너 취업은 언제까지 보장이 돼?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해? 알겠죠? 그 추가로 몇 분만 더. 자, 그러니까 예산은 남아돈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전체 예산이 배당금 주고도 돈이 남아도. 그 다음에 양적 완화 2,000조를 해서 아까 4,000억이라고 했는데 4,000조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2,000조. 2천만 명의 18세 이상 2천만 명이 혜택을 봅니다. 상류층 제외입니다. 차상위층, 상류층, 최상위층 제외됩니다. 알겠죠? 빈민, 서민, 중산층까지. 알겠죠? 1억 원입니다. 재벌 자녀는 1억 원은 없습니다. 알겠죠? 차상위층과 상위층과 최상위층은 해당이 안 돼요. 그 때문에 2,000조가 1차 필요합니다. 2,000조가. 참고로 취업부도 신설하고 허준영 대표께서 여성부를 폐지하는 대신 결혼부를 둔다는 것도 참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타임즈 정승환 기자입니다. 예. 대표님이 조금 전에 한국 언론에 대해서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는 데 대해서 분통 터뜨렸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아니 선거 기간에 계속 여야 후보 여론조사한 걸 공표를 해요. 그 말입니다. 내가 그냥 지금 지켜보고 있지만 저를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언론사들의 그 편집국장
그리고 그 대표 내가 그냥 있을 사람 아니에요. 다 대통령 되고 나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그 기자분들 아주 뭐 아주 공정하게 보도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해당이 뭡니다. 여기 뭐 MBN 뭐 KBS 그래도 공정하게 보도하는 데는 그래도 KBS가 공정하게 보도하던데 뭐 오늘 MBN도 오고 뭐 여러 저 채널이 왔으니까 절대 내가 뭐 그런 사람들의 언론사 또 앞으로도 국가혁명배당당 잘 보도해주면 지금까지 있은 건 없는 걸 해줄게요. 국가혁명배당당의 경쟁 정당, 뭐 영어로 라이벌 정당이 있습니까? 그 하고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허경영 국가혁명배당당 찍으면 살 길이 열리고 다른 당 찍으면은 망하는데 여야 거대 정당 찍으면 우리나라 망할 거 뻔한데 또 4년간 권력 전쟁 하겠죠? 바로 돌입합니다. 선거 딱 끝나면 개헌이냐 아니냐 이거는 아니다 기다 지랄병 하다가 4년 또 가요. 무슨 말인지 뻔하죠? 국민한테 배당금 주자마자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유엔본부 뭐 판문점으로 가져오자 말자 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맨날 다음 대통령은 누가 하느냐 다음 권력은 누가 잡느냐 이거 싸움 삽바 싸움하는 거 지겨워서 이제 국민들이 텔레비 안 봐요. 떠들어보치세요. 절대 저한테 그런 질문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나의 경쟁자가 누구냐?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경쟁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당하고 경쟁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국가혁명배당금당을 홍보하고 국가혁명배당금 찍어달라는 게 그게 끝이에요. 나는 대통령도 비난하지 않고 여야 정당을 특별히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거지. 알죠? 그러니까 누구와 경쟁이 될 만한 상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국민 배당금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래요. 경쟁자가 없는데 경쟁자가 누구냐고 그러면 뭐 지금 저는 썩어빠진 정당들이 나하고 경쟁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질문이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점하고 다른 점을 질문하라 그런데 벌써 뭐 설명이 포함된 거네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는 한 번도 뭐 거기에 대한 평가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국민 잘 살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 국회가 말을 안 들어줄 뿐이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회가 말 안 들어줬죠? 탄핵해버렸죠? 지금 대통령 때도 국회가 착착 해줍니까? 왜 법 통과합니까? 싸우다가 볼일 다 봐버리니까 아주 청와대에서도 국회에 내놨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손발에 맞아야만 나라를 바꾸든지 하지 대통령한테 욕할 거 없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대통령이든 난 대통령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적어도 대통령까지 될 정도면 애국자예요. 나라 살려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한테 말을 안 들어주니 그게 됩니까? 심지어 국회를 내쫓아버리기까지 하니 대통령을 내쫓아버리기까지 하는데 뭐 대통령이 무슨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하겠어요. 나는 이제 그런 국회 없습니다. 예, 그냥 아주 말 잘 듣는 국회로 만들어 놓을게요. 예. 네, 추가로 몇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산일보 서울지사장 강철수입니다. 예. 좀 부드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지역구에 여성 후보를 77명이나 공천했습니다. 전국구는 11명. 예.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 6명 중에 2명이 여성 지지율이 있습니다. 예. 어느 당보다 여권 신장과 우리나라 정치 환경을 이번에 여성분을 공천함으로써 그레이드 시켰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의 처음입니다. 또 국가에서 주는 여성 보조금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8억 4,200 언제든지 우리는 달라면 돌려줘요. 예, 이에 그 국가혁명배당금당 여성에 대한 시책이 지금 현재 당의 지지율을 좀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성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그 대표님의 특별한 견해 있으시면 좀 이번 기회에 말씀. 저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죠. 바꿨습니다. 예. 그런데 여성들도 모병제에 응하면은 여성 군인들도 모병을 해요. 여성 사병도 모병할 겁니다. 그리고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봅니다. 예. 그 대신에 너무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임금 차별이 있어요. 그 내가 대통령 되면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별은 없애도록 할 겁니다. 지금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서 좀 낮아요. 그건 현실화해야 됩니다. 여성을 안 쓰면 몰라도 썼는데 왜 임금을 그렇게 낮추면 됩니까?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별 없애고 또 여성들이 지금 받고 있는 휴가 그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여성 휴가를 2배로 늘릴 거예요. 여성들의 왜? 여성들은 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게 많으니까 2배로 늘려주고 남성들의 휴가 제도도 많이 늘리고 가능하면 비정규직을 70%까지 해서 여성들이 일을 가정일을 해가면서 직장 일하는 게 부담이 없도록 시간을 자기가 정하도록 여성들은 편의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 게 왜? 우리도 어머니가 바쁜 걸 봤잖아. 어머니들이 바쁜 걸 보면 여러분 잘 알죠? 집안일 하라 직장 그럼 어머니들이 논에도 나가야 밭에도 나가야 돼 뭐 밥도 해야 돼 어머니들이 바쁘기 때문에 여성들은 3가지 이상의 지도자입니다. 집안에 가서는 가정의 자녀들의 선생이에요. 자녀들의 보육사입니다. 보육사여야지 가족들의 건강 챙겨야지 간호사예요. 직장 가면 또 나라의 일꾼이에요. 이건 또 부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 이게 또 며느리로서 역할을 해야 돼. 그 여성들은 직업이 한 5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은 어머니로서 직업, 직장인으로서 직업, 며느리로서의 직업, 자녀로서의 직업, 교사로서의 직업, 자녀 교육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여성들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의 임금을 남성과 동등하게 해주고 휴가는 그 대신 더 많이 주고 현재 지금 여성의 휴가에 2배를 주고 뭐 이런 게 여성 신장입니다. 나는 이런 게 머릿속에 골수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후보도 40% 무조건 여성 후보를 50%로 하려고 했는데 여성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0% 출마시켰습니다. 88명. 우리나라 역사의 처음이에요. 그런 당을 여성들이 환호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여권 신장이야. 자, 여성을 강제로 이런 정치 부분은 너무 여성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좀 강제성을 띄어서 공천을 여성을 평균적으로 많이 나가게 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국민들이 나는 이해할 걸로 봐요. 에? 공정한 경쟁은 아닙니다. 남성들이 나가면 붙을 확률이 높은데 왜 여자를 뽑아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야 정당은 안 뽑습니다. 여자 많이 뽑아라면 후보가 국회의원이 적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적게 붙더라고 여성을 절반하자. 이거예요. 여성의 경쟁력이 좀 부족한 이럴 때는 이런 곳에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여성을 내줘야 된다. 그래서 비례 있는 여성을 무조건 50% 해라. 이래놨어요. 그렇지만 지역 후보도 무조건 50%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국가에서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역량 차이 때문에 당당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40% 달성했다는 거 알겠죠? 8억 4,200은 기회가 되면 돌려줄 수도 우리는 돌려줄 거고 여야에 나간 540억도 450억도 반드시 돌려받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사실 그 여성 추천 보조금이 나왔을 때 허경영 대표께서 반납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현행법상 반납이 불법이기 때문에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 여성 추천 보조금은 지역구 여성 후보들에게 쓰여지는 용도에 맞게 해서 전액을 다 그 지역구 후보들 내라고 그랬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분 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제가 마이크 한국의정방송 TV 뉴스 최채은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표님께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내용을 바꿔가지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N방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 사회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원하게 좀 밝혀주십시오. 그런 거는 우리 사회가 공무원 숫자가 수사를 하는 공무원 숫자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네티즌들의 광범위한 인터넷 범죄에 대해서 사이버 수사대가 사람 숫자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철저히 수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체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적발되면은 그런 범죄는 굉장히 그 서양에서는 그런 사이트에 접촉만 해도 징역 20년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대통령 되면은 그 범죄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그들을 처벌 위주로 일벌백계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그 주동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지만 그 종범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국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이끌어가고 계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 우리 국가가 공무원 숫자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버에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그 범죄자들 다 추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국가가 그런 범죄자들을 키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도 일정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되기까지는 그런 범죄자들을 그 종범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겠지만 대통령 된 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주범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순서대로 말고 갖다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멀리 미국 뉴욕에서 온 미국 CTN 방송 박상종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허 대표님은 제가 여러 호정일로 만나 뵈서 여러 번 제가 했던 적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제가 좀 질문을 좀 부드럽게 제가 하겠습니다. 호정님은 이제 연세가 저 비슷하시고 같은 범띠인데 범띠들이 사실상 정의성이 강하고 또 근데 나는 나는 범띠가 아니고 뭐 띠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구분 짓는 걸 안 해야 됩니다. 나왔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먼저 존경합니다. 절대 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와 국민의 진정성 아주 그 말씀을 제가 존경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아주 존경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듣고 제가 생각하는 뭘 생각했냐면은 앞서간 사람으로서 뒤따라오는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데 국가혁명당에서 많은 지금 후원과 이제 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것이 받게 되면은 정말 하나의 유토피아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의 세계다 보니까 인생의 만족을 느끼고 아마 국가혁명당을 지지하는 삶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앞서간 우리가 현재의 젊은이들 바라볼 때 우리 세대보다 많이 나약하거든요. 이들에 관한 결혼 배당을 준다. 또 노인들에게 얼마 주겠다. 또 이렇게 어른 사람들에 150만 주겠다. 많은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이 금액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고 사회 이론을 열심히 한다면 뭐 두말을 꺾겠습니다만은 얘도 하나의 유토피아의 세계를 바람하고 공짜로 생각하면서 그냥 뭐 가만히서 돈을 주는데 뭐로 돈을 벌겠느냐, 뭘 일하겠느냐, 경제성 하락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고요. 나약한 국민과 점을 만드는 한 지력이 되지 않겠는가, 이 우려감이 드는 것이겠고요. 또 자유주의, 자유경제민주주의가 하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심각한 경쟁 사회주의 속에서 어려움을 더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선배로서 어디로서 지도자로서 방법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도 하나의 기후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화살을 맞은 사람이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독화살을 빨리 빼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게 급선무예요. 근데 이 독화살이 날라온 방향은 어디냐? 범인부터 잡으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 독화살을 쏜 놈이 도대체 누구냐? 그 놈이 저기 가고 있어. 도망을 가고 있어. 그 화살 맞은 놈이 그 놈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화살이 어디서 날라왔든 간에 그놈이 저놈이 범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병원으로 쫓아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 국민이 다 죽어가는데 물에 빠진 사람은 일단 건져서 살리는 게 급하지 않아요? 여기 살려나면 여기 도둑놈이 될 거 아닌가? 이거 살려나면 살인범도 될 수 있잖아. 이거 살려나면 도둑이 뭐하는 놈인지 알 수도 없잖아. 그럼 그걸 물에 빠져 숨 넘어가서 뭐 너는 앞으로 살려주면 잘 살 거냐? 물어보고 살려줍니까? 절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 국민은 그 돈을 받으면 파일을 늘리려고 하지. 그 돈 닦아쓰면서 놀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젊은이들한테 왜 주냐? 바로 그 점이에요. 젊은이한테 줘야 돈을 써요. 돈을 써가지고 시중에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쓰러 다니는 것도 힘든 거예요. 돈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쓰는 고통. 아무나 못 써요.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못 씁니다. 쓰는 고통. 노인네들처럼 집 사는 데 쓰고 이거는 소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돈이 안 돌아요. 젊은 애들은 그냥 식당도 가고 마을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많은 작은 업소들, 영세업소들을 많이 다니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애들한테 돈을 줘버리면 경제가 순식간에 확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제발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내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생각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를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이 그걸 알고도 물었을 거 내가 알아요. 나는 국민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기자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기자님은 국민들한테 그 궁금한 걸 풀어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로 제가 이 파일을 늘리려고 하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 닫아야 될 가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집세도 내고 종업원들 월급도 나오고 이러면 고용이 늘어나요. 근데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돈이 한 번도 없는 일용직들이 직장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면은 가게가 전부 문을 닫아서 부르는 사람이 없어. 그럼 돈을 빌리러 다녀봐야 다 직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다가 자살하는 거죠. 그럼 자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는 자가 허경영 정책입니다. 자 보세요. 아니 뭐 술집이고 식당이고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들이 전부 문 닫아버리니까 이 돈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다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 갔다 다니고 뭐 그러지만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기호라는 거. 뭐 그렇다고 사람이 파행을 늘리는 버릇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점점 그릇이 커져요. 그 돈을 2,000조를 풀면요 우리나라 돈이 4,000조, 5,000조 파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수출시장도 옛날에 1억 불 하다가 지금 10억 불, 100억 불, 1,000억 불, 1조 불 달러까지 올라가죠? 이렇게 파이가 국가가 커지는데 돈은 늘리면 안 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2,000조를 발행하고 2,000조, 2,000조, 세금 6,000조 양적 발행을 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제는 이 파이가 2배, 3배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경영배당금당 비례대표 후보가 16번인데요. 총재님께서 이번에 과반수 차지하시게 되면 국민배당금 카드를 여러분 지급할 건데 카드가 16가지 숫자입니다. 신용카드가. 446. 예, 우연이시지만은 여러분 신용카드 그만큼 또 저 총재님이 공약이 하루쯤에 된 게 아니고요. 30여 년 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신용카드 하면 이 신뢰 아닙니까? 16번 참고해 주세요. 제가 뭐 인터뷰하면서 막말도 하고 합니다만은 선거 때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기성 정치인들만 보면 입에서 막말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개인적으로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정치인 전체를 묶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KBS 또 다음 제 순서까지. 예. 저기 인터넷 문학 방송의 예. 한국 사랑 N의 김기 기자입니다. 예, 예. 예. 우리 박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총재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고요. 뭐가 확 떨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문학 방송에서는 총재님께서 2000년 1월 1일 그 출간된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는 예, 그게 2개월 만에 베스트 2위를 차지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럼 예, 그래서 그게 전국 베스트. 예, 전국 서점 베스트 2위지. 지금처럼 교보문고 베스트 이게 아니고 예. 전국 서점 베스트 1위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문학하는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내가 생전 처음 쓴 책이에요. 예, 생전 쓴 책이 처음 쓴 책인데 책을 딱 나오자마자 그냥 2위에 올라갔죠. 예, 이더라고요. 전국 판매 2위야. 좀 있으니까 전국 서점 그냥 1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책이 1000만 부 이상 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처음 쓴 책인데 그 책을 밤새 읽고 우는 사람도 많았고 대단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1750 그 홈페이지에 명예 그 느낀 그 감성적인 그런 굉장히 대단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문학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연구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우리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이런 이야기. 그런데 그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예. 정신은 죽어서 입을 남깁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 최근에 전부 이름을 남기려고 글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사람들이 등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책을 한 권 내는데 굉장히 출판사에 그 어떤 저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작가들의 열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문학계에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는 분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그 문학에 대해서 조금 어차피 여기서 이제 선관위에서 많이 이번에 여성을 많이 후보를 냈으니까 예, 그거하고 연관을 좀 하셔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 배당금 주는 거 있죠? 150만 원씩. 그 다음에 코로나 긴급자금 1억 있죠? 그게 문인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글 쓰는데 부부 300이 나오잖아요. 글 쓰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제일 이득이 되는 게 문인들은 출퇴근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 창작해서 큰 돈이 안 되는데 창작을 해도 생활비는 300만 원 나오니까 부부가. 그러니까 문인들은 큰 도움이 되고 예술인들, 탤런트들, 뭐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일반 직장이 아닌 프로페셔널들 이런 사람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시를 한 500편 외울 정도니까 나는 내가 외우는 시 중에 10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도 있어요. 선생님도 문화인이세요. 그럼요. 내가 하나님 우리의 복된 만남을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동쪽에서 달려온 한 남자와 서쪽에서 달려온 한 여자가 만나면 첫눈에 알아보게 하옵시고 다시는 나뉘지 못할 준열한 심판을 주시옵소서. 이게 김남조 시인이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시를 내가 한 500편 외워요. 많이 외우죠. 많이 외우죠. 차신사를 사로 일패봉갱사로 백골유진도 혼백이하고 그죠?
뭐 이 몸이 죽어주고 골백번 100번 고쳐주고 그렇잖아요. 배우. 이런 것이 한문이든 한글로 된 시든 한 500편을 외우니까 뭐 문학에 관심이 있죠.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박근혜 정부 때 그게 사후 작가들 사후 50년이 이제 그 이게 70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은 뭐 지금 시간상 내가 지금 그렇고 뭐 그런 내가 강의 때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문인들에 대해서 예우는 내가 1억 주는 거하고 150만 원씩 주는 거 그게 문인들의 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문인들은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양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은 책을 못 써요.